희망과 사랑과 확신이 가득해지시길 바라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늘 제가 말씀드리는 거죠. 생각을 열어주시겠어요? 오늘 이 강의를 들으신다 그래서 아메이 사업을 당장 알아봐야 된다거나 그런 정말 설명은 절대 아니고요. 그냥 이 사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 그리고 누군가가 같이 들어보자 하고 추천해 주신 분들의 마음에 어떤 마음으로 나에게 이걸 권했을까? 어떤 마음을 하고 있을까라는 그런 열린 마음으로 그냥 한번 알아보시는 마음으로 이 고정관념만 내려놓으시고 들어봐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고정관념은 고장난 생각이라고도 하죠. 제가 간단히 퀴즈 하나를 내볼게요. 이 그림 안에 동그라미가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그냥 처음 봤을 때는 사각형만 가득해 보이시죠? 그런데 이 안에 동그라미가 숨어 있어요. 그것도 16개나 있거든요. 잘 보세요. 자, 제가 이렇게 빨간색으로 이렇게 원을 그려 놓았죠. 네모 사이사이에 동그라미들이 이렇게 16개나 이제 보이시나요? 약간 매지가이처럼 해서 보시면, 네, 지금 보시면 아마 다시 보이실 거예요. 제가 이 사진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아메이 사업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사람들을 만나서 아메이 사업 이야기를 하면 아니다, 없다, 그런 거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실제로 지금 이 사진을 보셨을 때도 이 안에 동그라미가 없지 않아요. 다만 안 보이셨던 거죠. 그런데 동그라미가 보인 뒤로는 여기 이렇게 있다라고 설명할 수 있잖아요. 어쩌면 아메이 사업도 그냥 밖에서 본 아메이랑 실제로 이 안에 들어와서 사업을 해본 분들은 정말 많은 것들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함께 나누고 싶은 마음입니다. 제가 아메이를 시작한 건 오늘 저를 처음 보신 분도 계셔서 저는 원래 분당에서 수학학원을 했었고요. 강남에서 수학 과외를 하던 선생님이었어요. 그리고 저희 남편은 국정원이라는 국가정보국에 있으면서 아주 안정적인 공무원이었어요. 그래서 남편은 안정적인 공무원이고 저는 이렇게 프리랜서처럼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남편보다 더 수입이 많았어요. 그래서 노후 걱정, 미래에 대한 어떤 염려 이런 걸 정말 모르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아이를 낳고 아메이를 만나게 됩니다. 그 아메이를 만나게 된 계기도요.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그냥 미팅을 한번 들어봐야지라고 왔는데 홍진희 리더님 만나 뵙게 됐어요. 근데 그때 참 그 마음이 들었어요. 이 사업은 메시지보다 메신저란 얘기를 하거든요. 제가 홍진희 리더님을 만나 뵙고 아메이 이야기를 다 듣는 동안 제 마음속에 이 사업 대단하다, 꼭 해야지, 그런 마음은 없었어요. 그냥 잘 안 들렸던 것 같아요. 그냥 그분의 예쁜 모습, 니트 색깔, 딸랑이는 귀걸이 이런 걸 막 보면서 이분 참 좋다. 그리고 이 사업은 내가 못할 것 같아 라고 생각했거든요. 내가 이 사업은 못할 것 같지만 그래도 이분은 꼭 다시 한번 보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쩌면 저도 이 사업을 하면서 제가 누굴 만날 때 그런 마음이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걸지도 모르겠어요. 그렇게 돼서 사실 홍진희 리더님 한 번 더 뵈려고 왔던 자리에서 이렇게 과일, 채소, 세정제로 과일을 씻는 걸 보게 돼요. 그래서 보세요. 제가 늘 올리는 PPT지만 제가 찍은 거예요. 방울토마토에 이 세정제를 뿌리면요, 이렇게 어마어마한 접착성 농약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깨끗이 씻으면 너무 예쁜 색깔의 토마토가 되죠. 제가 제가 늦게 아이를 하나 낳고 아이한테 패밀리 레스토랑이나 결혼식장을 가면 이 방울토마토를 그냥 쥐어줬고요. 그걸 아이가 먹으면 입 주변이 다 빨개졌었어요. 그럼 제가 여기 와서 방울토마토에 이렇게 접착성 농약이 있었구나라는 거 알게 되고 아이한테 2번, 3번 씻겨서 먹여봤더니 입이 안 빨개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내가 엄마로서 아이를 항상 잘 키우고 싶은 노력은 있었지만 정작 아이 입에 들어가는 먹거리라든지 그리고 이 아이가 나중에 커서 어떤 학교를 갈지 그럴 때 내가 준비가 돼 있는지에 대한 생각을 전혀 못하고 살았다는 걸 알게 되고 이곳에 오게 돼요. 그리고 여기에서 제가요, 이런 일들, 가격을 7배나 올리고 1+1으로 속임수로 대형마트에서 제품이 유통되고 있구나. 그리고 천연 원료라고 했지만 아닌 것들이 많구나. 그리고 우리 알죠? 아모레치약. 그런 일들을 제가 보면서 소비에 대해서 좀 알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또 2번째는 제가 이 곡선을 여기서 보게 돼요. 수입과 지출 곡선이죠. 지금 수입이 저랑 저희 남편이 그때 당시만 해도 제가 30대 후반, 남편이 40대였기 때문에 어쩌면 가장 액티브하게 수입을 벌고 있던 상황이었는데
사실 그래도 부족했거든요. 늘 뭔가 넉넉하고 여유롭다는 생각은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저희 남편도 곧 퇴직을 할 거고 저도 언젠가 체력이나 여러 가지 이유로 수업을 못하게 될 때에 대한 대비를 해본 적이 없어요. 이 노후 대비 방안. 그런데 우리가 보시면 알겠지만 지출이 끊임없잖아요. 제가 저희 파트너들한테 한번 계산해 준 적이 있는데 뭐냐면 두 부부가 그냥 아침, 점심, 저녁을 7,000원짜리 밥을 먹는 거예요. 비싼 거 아니고요. 그냥 콩나물국밥 이런 식 육개장 정도의 7,000원짜리 밥을 아침, 점심, 저녁 두 부부가 세 끼만 먹어도 각각 21,000원이죠. 합하면 4만 원이고요. 2,000원을 뺀다고 해서 4만 원이라고 생각을 하면 한 달이면 밥값만 120만 원이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핸드폰 써야 되죠. 관리비 내야 되죠. 보험료도 내야 되죠. 각종 경조사와 아이들에 관련된 이슈들. 제가 이런 걸 여기서 배우게 돼요. 그리고 왜 우리 부모님들은 이런 얘기를 안 해줬을까 생각을 해봤더니요. 우리 부모님들이 살았던 세상과 우리가 사는 세상이 너무 다른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은 거의 20대부터 돈을 버셔서 60대까지 버셨거든요. 65세까지 안정적으로. 그런데 지금 저희 세대는 인생을 준비하는 시기가 30이 넘어도 취직하기 어려운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준비 기간이 너무 길어졌어요. 그래서 청년 실업률은 증가했고요. 또 돈 버는 시기는 예전에는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도 있었는데 지금은 정년이 엄청 짧아졌죠. 그래서 돈 버는 시기는요, 엄청 짧아졌어요. 그런데 이 시기에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내 집도 마련해야죠. 자녀 양육해야죠. 교육해야죠. 또 우리 아이들 결혼도 시켜야 되고 우리 부부의 노후 자금도 생각해야 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돈 쓰는 시기는요. 여러분 요새 보험 다 보시면 100세 갱신이신 거 아시죠? 그리고 한 몇 년 전에 발표했는데요. 타임즈에서 태어난 아이는 140살까지 산다 그래요. 돈을 써야 되는 시기는 엄청 길어진 거죠. 그래서 노후가 불안정하고 연금이라든지 퇴직금에 대한 염려가 굉장히 많이 있는 시기인 거예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들은 모르는 시대인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알고 준비해야 되고요. 우리는 몰랐지만 정말 신기한 건 요즘 중학생 교과서에는 이미 세계 주기 곡선이라 그래서 소득이 소비보다 많은 시기, 소득이 소비보다 적은 시기를 배우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수입이 없는, 그러니까 일하는 동안에도 수입이 있어야죠. 수입이 끊기니까요. 그래서 일하지 않는 동안에도 들어오는 수입을 이야기하는 게 사실 아메이입니다. 많은 분들이 대안으로 자영업을 하시는데요. 지금 보시면 한국의 치킨집이요. 한국에만 있는 치킨집이 전 세계에 있는 맥도날드 매장보다 많아요. 사실 자영업자들의 마음, 장사가 안 돼도 장사밖에 할 수 없는 현실. 많은 학생들이 지금 대학교 때문에 여러 가지 알아보고 있는 시기인데 사실 엘빈 토플러는요. 한국 학생들은 미래에 필요하지 않은 지식과 존재하지 않을 직업을 위해 매일 15시간씩이나 낭비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어쩌면 우리가 그렇게 매일 적고 듣고 써서 졸업해서 들어가는 곳이 대부분이 직장이죠. 근데 직장에서의 생활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미국에 계신 리더님이에요. 이 닭들에게 정말 멋진 닭장과 좋은 먹이와 아주 나이스한 환경을 만들어 주신다고 해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 닭들이 항상 좋은 알을 낳기 때문이죠. 그런데 만약에 이 닭들이 어느 날 알을 낳지 못하는 순간이 온다면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물으셨거든요. 당연히 잡아먹고 새로 닭을 사온다고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닭이랑 교제하려고 키운 게 아니라 알을 얻기 위해 키웠다라고 하시면서 그때 저도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남편이 다니는 직장이 그리고 내가 정말 원했던 이 회사가 정말 나중에 제가 일할 수 없는 순간이 왔을 때도 나를 지켜주고 나와 함께 어떤 미래를 준비해 줄 곳인가라고 생각해보면 아니죠. 또 그뿐만 아니라 어떤 위기 상황이 왔을 때는 내가 알을 낳을 수 있어도 어떤 시대적인 위기로 인해서 더 이상 일할 수 없는 순간도 오죠. 지금까지 늘 세상은요, 어떤 변수에 의해서 어마어마하게 변화가 됐어요. 2001년도에 9.11 테러 이후에는요, 전 세계가 다 인터넷이 보급이 됐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에 글로벌 위기가 있었죠. 금융위기. 이 금융위기가 있은 후에 가장 많이 보급된 건 스마트폰이에요. 그런데 스마트폰이 생겼지, 스마트폰 있으니까 좋아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이 스마트폰 하나로요, 엄청 굵직한 기업들이 어마어마하게 흔들리죠. 첫 번째로는 디카, 두 번째는 MP3, 세 번째는 내비게이션 회사들. 이게 다 갑자기 하루아침에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 우리는 코로나 시기를 살고 있죠. 코로나 시대가 생긴 이후에 우리가 정말 안타깝고 가슴 아프지만 사람들과 대면하는 걸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하게 됐죠. 그래서
발달된 것이 언택트 테크놀로지 AI예요. 이 언택트 테크놀로지로 인해서 AI가 정말 많이 개발되는데요. 다들 뭐 크게 우리하고 상관이 없지 않을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보실래요? 지금 로봇들이 어마어마하게 보실까요? 사람 같아요. 가장 최근의 로봇이라고 합니다. 정말 어마어마하죠. 저는 이 로봇을 보면서 진짜 너무 사람보다 더 점프도 잘하고 이렇게 너무 어마어마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근데 이걸 보면서는 왠지 느낌에 그래도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을 노동력을 대체하는 어떤 로봇처럼 보이고 우리 인간이 하는 영역을 이들은 대체하지 못할 것 같다는 느낌 드실 수 있는데요. 지금은요 이런 것도 개발이 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방금 전까지 뉴스를 진행한 인간 앵커 김주하가 아닌 사이버 공간에만 존재하는 AI 앵커 김주하입니다. 팁 2 화면으로는 처음 인사드리는데요. 오늘은 인간 기자 민경현 기자와 함께 저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실제 김주하 앵커를 만나고 왔는데 가까이서 이렇게 자세히 비교해 봐도 거의 차이를 못 느끼겠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자연스럽게 뉴스를 진행하시는 거죠? 네. 네, 이 김주하 앵커 어떻게 탄생했냐면요. 10시간을 이 앵커의 모습을 학습했대요. 그리고 이 모습으로 탄생을 해서 이제 국내 최초의 AI 앵커로 활동을 하기 시작했고요. 또 보실까요? 너무 사람 같고 예쁘죠. 사람을 대체하는 가상 연예인이에요. 그래서요, 이 로지라는 연예인이 광고 수익으로 10억을 벌었고요. 미국에서는요, 130억을 버는 그러니까 가상 인간이 생긴 거예요. 우리가 어쩌면 전 아나운서가 되고 싶어요. 나는 아이돌이 되고 싶어요. 라고 꿈꿨을 수 있는데 시대가 어마어마하게 바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쩌면 우리는 이 빨리빨리 변하는 이 시대에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는 방법을 찾아내지 못한다면 죽을 때까지 일해야만 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2010년도에 요구되는 상위 10개의 직업은 지금 2004년도에 존재하지도 않아요. 2004년도에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지금 2021년도잖아요. 그러면 또 어마어마한 직업이 생겨났을 거고 한때 유망했던 직업은 또 그렇게 사라진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내 영역에서 봉급생활자나 자영업자 전문직이 아닌 아메이 사업은 이 비영역인 사업가 영역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모든 지인들이 이 봉급생활이나 자영업이나 전문직에 종사하고 있기 때문에 아메이 사업이 낯선 거예요. 아메이가 이상한 게 아니고요. 낯설고 어색한 거죠. 하지만 이 비즈니스 오너로서의 이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정말 어떻게 이런 사업이 존재할 수 있을까라는 느낌이 들 만큼 정말 이상적인 비즈니스라고 생각을 해요. 간단히 아메이를 설명드리면 지금 전 세계 100여 개 지역 국가에 진출돼 있고요. 정말 2만 1000여 명의 직원과 900명 이상의 연구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1000여 개 이상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고요. 그 특허를 개인에게 귀속해주기 때문에 연구하는 연구원들이 정말 최선을 다하죠. 특허 하나로 평생 나에게 인쇄 같은 그 특허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전 세계에 농장과 자체 연구센터가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제품을 이 안에서 만들고 있고요. 그냥 아메이는 마트예요. 마트라는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런 뉴트라이트 아티스트리, 앞에 이야기해 주셨던 홈케어, 정수기, 청정기, 그리고 요새는 25센트 라이드, 네. 그리고 또 이 탈모, 네, 엘사베까지. 정말 우리 일상생활에 필요한 여러 가지를 아메이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뉴트라이트는요, 전 세계 판매 1위인 건강기능식품이고요. 80년이 넘은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건 농약 대신 지렁이를 쓴다는 거죠. 절대로 이 유기농 농장을 운영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 원료로 만들어진 더블엑스가 실제로 DNA 손상을 줄인다라는 결과까지 뉴스에 났었어요. 그만큼
인간을 생각하고 환경을 생각하면서 건강에 정말 도움이 될 만한 제품들을 최선을 다해서 만들어주는 뉴트리라이트가 있고요. 그리고 아티스트리는 정말 중금속이 없고 유일하게 원료부터 완제품까지 직접 생산을 하고요. 그리고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이렇게 공식 후원을 하고 있죠. 그리고 써보시면 아시겠지만 샘플을 따로 만들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직접 써보고 안 좋으면 100% 만족 보증 제도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좀 전에 보셨던 홈케어, 그리고 이런 퀸 냄비, 정수기, 청정기, 그리고 이런 원포원까지. 그냥 브랜드를 바꾸는 것. 내가 원래 이 마트에서 쓰던 제품들을 아메이로 바꾸는 게 이 사업이에요. 내가 막 뭘 들고 가서 팔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내가 써보고 너무 좋아서 상대방에게 알려주는 거죠. 누군가에게. 알려주면 그분도 쓰는 거예요. 같이 각자 쓰는 거죠. 다만 초기에 한번 써봐라고 이렇게 제품을 전해주는 과정을 보고 파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사업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옆에 있는 이런 대형마트, 한국에 있는 대형마트에서 아무리 써봐야 그건 그 마트의 사장님들이 매출이 올라가는 일이지 저는 그냥 돈이 나가는 일이었잖아요. 근데 아메이는 굉장히 포인트를 현명하게 쓸 수 있는 사업인 거죠. 우리가 이 마트에서 약 30만 원씩 구매했다고 가정을 하면요. 월 300점이 적립이 돼요. 30만 원 쓰고 영수증을 보시면 포인트 300원이라고 돼 있어요. 근데 이 300원도 원이 아니라 점인 거죠. 그런데 아메이 마트를 쓰시면 1년에 한 달에 6,000원씩 1년에 72,000원을 갖게 돼요. 굉장히 유리하죠. 그리고 이 모든 제품이 3개월 이내에 환불도 되잖아요. 그런데 이 캐시백이 20배 차이인데 제가 만약에 누구랑 같이 쓴다면 이 캐시백의 차이는요, 300배 이상 차이가 나요.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죠. 그래서 아메이를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해드리고 우리의 소비가 소득이 된다는 이야기를 말씀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오늘의 유통에 대해 이야기를 간단히 해드릴게요. 왜냐하면 그게 왜 어떻게 돈이 돼? 어디에서 돈이 나오는 거라고 모르시는 분들이 계세요. 유통은 일반적으로요. 우리가 200원에 만든 제품을 우리가 이 광고 총판 도매 소매를 거쳐가지고 1,000원에 사게 돼요. 여러분 이 중간에 광고 유통비가 80%, 즉 800원이 숨어 있는데요. 한 번이라도 우리가 뭐 이 펜을 사시면서 200원짜리를 내가 광고 총판 도매 소매를 붙여서 1,000원에 샀네라고 생각 안 하시죠? 그냥 이 유통이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 광고 총판 도매 소매에서 가져가는 비용으로 인해서 제품의 질과는 아무 상관없이 우리는 1,000원이란 돈을 내게 돼요. 그런데요, 이 4단계 중에 한 단계의 광고에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송중기가 태양의 후예를 다 보셨죠, 여러분? 송중기를 보기 위해서 태양의 후예를 보신 모든 분들이 계실 텐데 송중기가 광고를 찍고 그 태양의 후예를 찍고 200억을 벌게 돼요. 여러분 그 200억은 누가 줬을까요? 네, 광고를 보는 저희들이 줬거든요. 그러니까 광고 총판 도매 소매 이 4단계 중에 한 단계에서 한 명이 버는 돈 200억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다 합치면 정말 어마어마한 돈이 된다는 걸 눈치챈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똑같은 구도 안에서 광고를 한 번만 하고 이 월마트라는 마트를 만들어 버렸어요. 샘월튼이. 그리고 이 월마트는 대신 단계가 줄었기 때문에 1,000원이 아니라 구전으로 700원에 사게 되죠. 우리가 대형마트를 가는 이유죠. 조금 더 저렴하니까요. 그런데 월마트의 1년 매출이요, 여러분, 우리나라 1년 예산보다 훨씬 높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모든 대기업들도 야, 유통에 돈이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롯데마트, 이마트, 홈플러스 모든 대기업들이 마트에 집중하고 유통에 다 눈을 돌리기 시작했고요. 심지어 이 마트들이요, 그냥 크게 월마트, 코스트코 이렇게 크게 있지 않고요. 골목시장까지 다 들어왔죠. 에브리데이, 익스프레스, 슈퍼, 그리고 편의점까지. 여러분 홈쇼핑, 앱쇼핑, 인터넷 쇼핑. 이 지금 돈의 흐름과 대기업들의 움직임을 눈치를 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한테 이렇게 시대가 이렇게 유통으로 다 집중되고 있는 건데요. 그러면 아메이는 어떤 회사냐면요. 1959년도에 만들어져서 원가를 아까 보신 것처럼 연구원들이 400원에 원가를 만들어서 훨씬 제품의 품질이 좋아요. 하지만 광고 총판 도매 소매를 하지 않고요. 회원에게 바로 직접 유통을 하는 거죠. 그럼 중간에 마진이 약 300원, 즉 약 매출 대비 35% 정도가 남아요. 이게 원래는 광고 총판 도매 소매가 가져가야 되는 건데 저희한테 돌려주는 거죠. 제가 사실 아메이를 하게 된 가장 결정적인 계기가 이거였을 수도 있어요. 매출 대비 35%는요, 아메이가 1조 매출이 넘은 지 한참 됐지만 그냥 최소한 1조라고 가정을 해도요, 매년 3,500억을 한국에 뿌려요.
한국에 있는 모든 ABO들이 그 3,500억을 나눠 갖고 있어요. 이 내용은 아메이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재무제표를 확인하시면 다 확인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인 대기업들은요, 그 많은 돈을 어디에 쓰냐면 광고에 씁니다. 제품의 품질보다 그냥 적당히 만들어서 아주 멋진 연예인과 그런 멋지게 광고 하나를 하면 우리가 사거든요. 모든 제품을 쓸 때 어디서 왔니? 어떻게 만들었을까를 우리는 생각하지 못해요. 그래서 저도 아메이를 하면서 이 사업을 알게 되고 또 제품을 볼 때, 제품을 먹을 때, 쓸 때 어디서 왔는지, 원료가 무엇이었을까를 꼭 생각하게 돼요. 그래서 아메이 사업을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걸 알고 제가 먼저 회원가입을 하는 거죠. 내가 아메이 먼저 회원이 되면요, 회원가로 살 수 있죠. 100% 환불이 되죠, 3개월 안에. 그리고 여기서 받는 캐시백으로 사업을 할 수가 있고요. 매년 여행을 가고 이 모든 노력을 아이한테 상속을 시켜줄 수 있어요. 그래서 저도 제일 먼저 제 여동생한테 이야기를 해서 회원가입을 했고요. 근데 제 친구는 난 그냥 소비자 할게, 회원가입은 좀 그래 라고 했어요. 뭐 상관없어요. 그런데 보세요. 회원이 된 여동생과 소비자가 된 친구한테 제가 한 게 뭐냐면, 회원이 된 제 여동생한테는 자, 아메이란 웹사이트가 있고 네가 필요한 제품을 사면 오늘 12시 안에 주문하면 내일 받을 수 있어, 이런 걸 알려주고 제품이 뭐가 있는지를 알려주죠. 제가 광고를 한 거예요. 그리고 회원가입 안 한 친구는 은혜야 갖다 줘. 그럼 내가 이것저것 필요한 걸 들어서 갖다 주죠. 제가 유통을 한 거예요. 앞에 보신 것처럼 광고 유통비가 저희한테 돌아오는 거거든요. 굉장히 아주 합리적이고 너무나 완벽한 구도인 거죠. 그래서요, 이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아메이에서 저희가 20만 포인트를 쓰잖아요. 그러면 3%로 해서 6,000원을 돌려받게 돼요. 저 혼자 써도 매년 내가 그렇게 20만 포인트에 한 30만 원 정도를 꾸준히 제가 쓰면, 그냥 저는 다른 마트 썼으면 300점이 적립될 건데 6,000원씩 들어오니까 좋잖아요. 그것도 좋고 제품의 품질도 좋고 기분 좋게 쓰고 있다 보면 분명히 누군가한테 이 사업을 알려주고 싶게 돼요. 그래서 이 사업을 저에게 전해주신 분을 스폰서라고 하고요. 제가 A, B 두 명에게 아메이 사업을 전해요. 전할 수밖에 없어요. 너무 알려주고 싶거든요. 그래서 각각 20만씩 썼다고 가정을 할게요. 근데 20만씩 썼다고 가정하는 건 어떤 분은 그래요. 이거 매달 20만원씩 써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시는데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우리가 백화점에 가면 왜 20만원어치 사면 5,000원 상품권 드려요 라고 할 때 우리의 선택이잖아요. 그쵸? 난 20만 원을 채워서 5,000원 상품권을 받을 사람은 받고 아닌 사람은 안 받으셔도 돼요. 그러니까 강제성이 전혀 없고요. 다만 20만부터 3%라는 포인트를 주기 때문에 20만씩이라고 가정을 한 거예요. 20만씩 썼다고 가정을 하면 어떻게 금액이 배분되는지 보실까요? 네, 먼저 이 전체 초록색으로 스폰서의 그룹을 따지면 20만씩 4명 80만이죠. 그래서 80만은 여기 보너스 플랜에 보면 6%를 돌려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80만 곱하기 6%, 68에 48, 48,000원이 스폰서로 인해 생긴 캐시백입니다. 자, 이때 제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죠. 그런데 이상해요. 이 이하는 제가 한 거 아닌가요? 이 빨간색 부분. 맞아요. 그래서 저의 그룹도 계산을 합니다. 20만씩 빨간색 부분은 20만씩 3명이죠. 그래서 60만 6%, 36,000원이 되죠. 이 36,000원을요, 스폰서 그룹에서 나왔던 포인트 48,000원에서 36,000원을 빼야 돼요. 그래서 스폰서님의 통장에는 12,000원이 들어가고요. 저도 그러면 이 36,000원 다 가지면 좋잖아요. 그런데 이 A랑 B가 20만을 맞췄죠. 20만을 맞추면 우리가 3%씩 돌려주기로 했기 때문에 2, 3은 6,000원씩 돌려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받을 36,000원에서 12,000원을 빼고 제 캐시백은 24,000원인 거예요. 누가 먼저 시작했나? 그러니까 보시면 스폰서님이 먼저 시작하셨고 그룹 매출도 저보다 높고 회원 수도 많아 보이시죠? 하지만 제가 캐시백이 2배를 받아요. 왜 그럴까요? 앞에 설명드린 것처럼 광고 유통비가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제가 스폰서님이 저한테 한 번 광고 유통할 때 제가 A, B 2명한테 광고 유통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철저하게 반영이 돼서 돌아옵니다. 그리고요, 만약에 누군가가 그럼 난 만약에 스폰서가 내 거 가져가는 것 같아서 스폰서님 없이 나 혼자 라고 계산하셔도요, 똑같습니다. 금액은 36,000원, 6,000원씩 빼드리면 내 통장에는 24,000원, 파트너는 6,000원씩. 그래서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시면 한 7명 정도 되면 내 통장에 9만 원 정도 들어오고요. 30명이 넘어가면 57만 원 정도가 들어오고요. 70명이 넘어가면 144만 6천 원이 들어온다고 했어요. 그런데 실제 지급액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보다 더 많아요. 그리고 지금은요, 이렇게 브론즈 파운데이션, 내가
3%, 3%, 3%, 3명의 파트너와 함께 120만 PB가 되면 브론즈 파운데이션. 그리고 6%, 6%, 6% 리더님들과 함께 400만 PB가 되면 브론즈 빌더. 브론즈 빌더만 되셔도요, 한 100만 원 정도를 받으실 수 있어요. 그리고 1000만 PB가 되면 평균 200에서 300, 지금은 350 이상 받으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이렇게 SP가 되고요. 이 SP가 3번 이상 되면 GP, 그리고 6번 이상 되면 플래티늄이 돼요. 여러분, 이 사업은 플래티늄 되는 사업이고요. 내가 먼저 1000만을 도전해서 플래티늄을 몇 분을 내가 도와서 성장시키느냐. 아메이 사업에서의 성공은요, 내가 얼마나 돈을 잘 벌고 얼마나 잘 사냐가 아니라 당신이 몇 명을 성장시키고 몇 명을 잘 살 수 있도록 도왔느냐예요. 그래서요, 제가 3명의 파트너분을 플래티늄으로 될 수 있게 도우면 에메랄드가 되고요. 에메랄드 연봉은요, 지금 8천에서 1억 5천까지 돼요. 그리고 늦기 시작하신 이 F분이, 플래티늄을 6분을 도울 수 있잖아요. 함께 힘을 모아서 6분의 플래티늄이 나오시면 다이아몬드라는 핀이 되고요. 연봉이 1억에서 2억 이상까지 되죠. 제가 이렇게 지금 현재 파운더스 수석 다이아몬드예요. 그리고 그때 제가 다이아몬드가 될 때 이렇게 6명의 플래티늄 리더님들과 함께 다이아몬드가 됐었어요. 그리고 제가 작년에 3단계 핀업을 하게 돼요. 다이아몬드에서 파운더 수석 다이아몬드로.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엄청 많이 더 많은 사람들을 후원하고 더 많은 플래티늄을 만드셨나 봐요 라고 물어보세요. 얼마나 더 많이 만드셨고 바쁘셨어요 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그렇지 않았어요. 제가 파운더 수석이 된 이유는요, 이 6분 그대로였고요. 지금 현재예요. 제가 6월 달에 강의했을 때는 이 핀이 아니었는데 이제 지금 벌써 11월이 되면서 회계연도가 지나면서 리더님들의 핀이 바뀌었어요. 제가 파운더 수석이 되고 제가 다이아몬드가 됐을 때 얼마나 좋았겠어요. 비즈니스 클래스 타고 여행을 가고 연말 보너스도 많고 너무 좋은 이걸 파트너들도 너무 빨리 됐으면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같이 우리 힘내자고, 할 수 있다고 같이 미팅도 하고 상담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러면서요, 지금은 저희 첫 번째 수석 다이아몬드가 되신 분이 계시고요. 김효은 리더님. 그리고 지금 수석 다이아몬드를 또 도전하고 계시는 김희선 다이아몬드 리더님 계시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큐 다이아몬드. 제가 뒤에 설명해 드릴게요. 그리고, 파운더스 사파이어였던 리더님이 이번 달에 큐 에메랄드가 되시고, 또 파운더스 PT였던 리더님이 이번 달에 큐 사파이어가 되십니다. 아마 12월에 뉴핀으로 만나보실 거고요. 제가 이렇게 파운더 수석 다이아몬드가 되면서요, 저의 첫 해 연봉은 2,700이었어요. 다음에 연봉은 5,800이었고요. 다이아몬드가 되고 나니까 1억 2,400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재작년에는 다이아몬드 유지하는 기간에는 2억 400이었고 올해 5월에 제가 소득 신고를 했더니 4억 3천이더라고요. 여러분, 아메이 사업 진짜 어마어마한 사업입니다. 그냥 주변 분들이 아메이 사업을 하고 다니시니까 그냥 나는 아니야, 포인트 너나 가져라고 하시면 정말 아니 되옵니다. 이 사업의 진짜를 알아보시면 정말 인생이 바뀌고 주변 사람들이 다 바뀌죠. 그러면 이 아메이 사업을 들으시고 안 하셔도 되고요. 소비자 하셔도 되고요. 그냥 부업 정도로 하셔도 되고 정말 빅비즈니스로 보시고 사업을 하셔도 돼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부업이나 사업을 추천드려요. 왜냐하면 소비자나 부업이나 사업이나 하는 일이 똑같아요. 좋은 제품 써보고 주변에 알려줄 수 있으면 알려주고, 다만 차이점은 사업이나 부업을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미팅장에 나오셔서 일주일에 한두 번씩 미팅을 듣고 공부하신다는 게 그 차이거든요. 제가 이 사업을 하면 이제 저한테 아메이가 너무 선물 같고요. 그리고 이 램프 같아요. 요술 램프. 아마 우리가 어쩌면 아메이를 만나기 전에도 우리가 직업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건 우리에게 이 램프가, 우리 안에 있는 램프가 비벼져서 몇 가지 진이가 뽕뽕 나오면서 저는 수학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됐고, 누군가는 회사를 다니는 직장인이 됐고, 누군가는 전문직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요술 램프가 우리 사람들에게 한 6개 정도가 있는데 2-3개 정도가 비벼지고 살지 않았나 싶어요. 막상 정말 아메이 사업을 하면요, 내가 애를 쓰면 애를 쓸수록 이 램프가 비벼져요. 그래서요, 나도 몰랐고 주변도 몰랐던 저의 또 다른 잠재력이 나옵니다. 진짜예요. 그 램프가 비벼지는 그 순간까지 이 사업을 정말 알아보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저희 팀에 이제 램프가 비벼진 리더님들을 간단히 소개를 해드릴게요.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아메이 하시는 저희 파트너 분들이나 이 위너스의 리더님들을 보면 원래 잘하셨을 것 같아. 원래 리더였겠지. 처음부터 뭔가 달랐겠지, 나랑. 이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자,
첫 번째는요, 이게 제가 플래티늄일 때 경희대 평화의 전당 OSR 사진입니다. 네. 자, 이때 저희들 정말 제가 이때 그래도 제가 플래티늄이었고 아메이 시작한 지 8개월 됐을 때인데요. 지금 이 화면에 네레그의 파트너분들이 함께 계세요. 먼저 소개해 드릴게요. 이분. 여러분 누군지 아시죠? 김희선 리더님. 지금 누가 봐도 막 에너지 넘치는 너무 멋진 다이아몬드 리더님이신데요. 이분이 처음 왔을 때 모습이에요. 그때는 약간 몸도 좀 통통하셨고 한 66 반 이상, 지금 55 사이즈시거든요. 특별히 막 뭐 다이어트를 했거나 그게 아니어도 이 참 더블엑스랑 영양제를 드시다 보면 균형이 맞아지면서 살이 이렇게 예쁘게 빠지기도 하세요. 이땐 정말 저를 만나러 오는 기름값도 없어서 조용학 리더님한테 기름값을 달라고 하고 오셨었어요. 하시던 일이 다 안 되셨고 몸도 아프셔서 목에 이렇게 스카프를 감고 오셨다가 홍지 리더님 만나셨고요. 그리고 여기서 사업을 하셨어요. 그리고 3년 2개월 후에 다이아몬드가 되셨고 이렇게 축하 자리, 또 OSR에서 축하하고 경희대 평화전당 이렇게 드레스를 입으시고요. 또 부산국제영화제에서 또 예쁜 드레스를 입으시고 또 우리 워커힐에서 파티할 때도요. 특별하게 남다르게 드레스를 골라서 입으시는 게 이분의 어떤 즐거움이 된 거죠. 그리고 이렇게 예쁜 모습으로 변화되셨어요. 과거의 모습은 그렇지 않았거든요. 저희 모두가 다 그래요. 그리고 두 번째 보여드릴 분은 지금 수석 다이아몬드 김효은 리더님이십니다. 이때 이분 머리 이렇게 올백으로 묶고 다닌 이유는 미용실 비용 아끼려고요. 처음부터 모두가 리더의 모습이었던 게 아니에요. 늘 아끼고 늘 절약하던 이 친구가요. 지금은요. 이렇게 멋진 리더로 변신을 해서요. 대전에서 우리 OSR, 이번에 OSR 때 예쁜 드레스를 입고 부산국제영화제에서도 이렇게 남편과 함께, 남편이 처음에 엄청 말렸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남편을 설득하느라고 엄청 애썼던 기간이 있는데 지금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분이 되셨죠. 그리고 그렇게 100원, 200원, 1000원, 2000원도 아끼던 친구가 다이아몬드가 되고 이렇게. 이게 집이에요. 미팅을 잘 하기 위해서 집을 엄청 큰 돈을 들여서 인테리어를 싹 바꾸는 정말 사업가가 된 거죠. 여러분 처음부터 바뀌는 게 아니었어요. 그리고 옆에 있는 이분 여러분 지금 사진으로 잠깐 보셔도 얼굴이 좀 약간 부어있는 느낌이 드시죠? 이때 지루성 피부염으로 피부가 너무 안 좋았어요. 그래서 언니한테 암의 얘기를 드렸을 때 영양제 얘기할까봐 좀 불편해 하셨고 이 붉은 피부를 보고 많은 분들이 와서 이 영양제 저 영양제 다 먹어보라고 했대요. 그래서 암의에서도 영양제 얘기가 나오니까 불편하셨던 거죠. 그런데 저희가 진짜 진심이니까 우리 디톡스 영양제가 너무 좋아서 그냥 드렸어요. 먼저 그냥 드리고 효과가 있으면 결제하고 효과가 없으면 우리 반품해요 라고 했던 그 분인데 그 영양제를 드시고요. 피부가 너무 좋아지셨고 지금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워커힐에 가서 플래티늄 워커힐 가서 이렇게 멋진 모습으로 파티도 하시고 위너스 라이브 방송도 하셨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작년 딱 1년 전이죠. 작년에 유방암. 네, 아마 그 염증이 아무래도 연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유방암 진단을 받고요. 8시간의 긴 수술을 하고 8차까지 걸치는 항암을 합니다. 그런데요, 이 언니가 암 진단을 받을 때 핀이 4년을 열심히 뛰어서 파운더스 사파이어였어요. 그래서 1년 동안 사업을 하지 못했고 정말 치료에 집중했는데요. 매달 따박따박 400만 원씩 암의 캐시백이 들어와서 치료하면서 생활하는 게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됐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그 투병하는 중에 에메랄드가 되세요. 그리고 파운더스 에메랄드까지. 여러분 이게 암의 진짜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위너스 라이브 방송까지 더 예뻐지시고 더 건강해진 모습으로 이렇게 나오셨고요. 아까 워커힐에 같이 있던 이 두 분. 김정아 리더님의 파트너 배영주 리더님까지 이렇게 파운더스 에메랄드가 두 분이 동시에 되셔서 저희가 이렇게 사진으로 축하하고 사진도 함께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아메이가 진짜 이게 진짜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 중에 이분 AP 알바생이었는데 제가 후원했잖아요. 이분을 통해서 이분의 뎁스로 만나게 된 청정기 반품한다고 했던 이분 너무 마음이 예뻤던 이 김지우 리더님 플래티늄이 되시고 축하도 받으시고 또 이렇게 우리 같이 모여서 미팅도 하고 파운더스 에메랄드 되셔서 또 OSR에 참석하시고 또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이렇게 워킹도 하시고 그리고 지난달 Q 다이아몬드가 되셨죠. 정말 어떤 파트너가 저에게 올지 나와 누가 사업하게 될지는 정말 알 수 없는 일인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분 방금 홈케어 강의해 주신 김주영 리더님이시죠. 이때 저희가 농담 삼아 언니에게 언니 희마리가 없어 막 이랬어요. 근데 지금은 희망이 넘치는 지금 모습 보이시죠?
이렇게 멋진 리더로 사파이어가 되셔가지고 축하하고, 또 우리 팀 카카오 라방에 이렇게 나와서 강의도 해주시는 아주 밝은 희망이 넘치는 리더로 변화가 된 거예요. 여러분, 처음부터 멋지게 사업을, 이분도 정수기 홀더 찾다가 만난 분이 이렇게 위너스 라이브 방송도 하고 카카오 라방도 하고 이렇게 다들 리더로 변해가는 거였어요. 그 중에 가장 심한 사람입니다. 부끄럽지만 저예요, 저. 이게 저의 플래티넘 때 모습이었고요. 이건 저희 3% 때였나요? 12%였다나요? 그러니까 아멘 시작하고 첫 달이었어요. 다음 달. 우리가 한번 미팅을 해보자. 파트너들이 많이 오는 거 아닐까라고 기대했는데 아무도 오지 않았고요. 네. 그래서, 시간이 흐르니까, 이게 되는 사업 맞나 했는데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 8개월 후에는 이렇게 파트너들이 생겼고, 그 다음에는 더 많은 파트너분들이 늘어났고요. 그리고 하와이 여행을 제 신혼여행으로 다녀오고, 그리고 제가 이제 다이아몬드가 돼서 경희대 OSR의 주인공이 되죠. 그리고 홍진희 스폰서님, 김종수 스폰서님, FCA 40포인트 축하를 같이 이렇게 무대에서 하고요. 이때 김종수 스폰서님 칠순도 함께 축하했었어요. 제가 그때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우리 아빠도 칠순잔치 하셨는데, 횟집에서, 네. 이렇게 다르구나. 두 분 다 열심히 사셨는데, 그냥 열심히가 문제가 아니었구나. 무엇을 열심히 했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깨닫는 순간이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그림같이 예쁜 집으로 제가 이사를 해서요. 저희 파트너들이랑 집에서 미팅도 하고 축하도 하고 함께 모여서 많은 시간을 나누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많이 못 모이는 게 너무 아쉽지만 이렇게 파티하면서 지냈던 순간들이 있어요. 그리고 집에서 어떤 일정 핀 리더들끼리 모여서 미팅도 했고요. 또 이제 삿포로를 가게 됩니다. 제가 삿포로 아메 여행은 여러분 정말 이 비즈니스 클래스에 우리 딸을 태우고 키하고 발 사이즈를 보냈더니 룸에 이렇게 저희들의 스키복이 다 준비가 돼 있고요. 정말 눈 속에서 우리 아이가 너무 신나게 너무 즐거운 시간을 보낼 때 제 마음에 내가 이러려고 아메이 했지. 그리고 스키장을 통째로 빌려서요. 이렇게 피카츄, 아메이 로고를 새긴 피카츄가 있었고요. 밤에 이렇게 파티도 하고 아까 보신 것처럼 쓸 어떤 간식을 사 먹거나 밥을 사 먹을 여행 비용까지 지급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간 곳이 라스베가스입니다. 세 번째 여행이죠, 저에게. 라스베가스에 갔더니 이 만달레이 이 리조트를 아예 통째로 빌렸고요. 이렇게 얼음 조각으로 이 축하를 하고 밤마다 모여서 이렇게 파티를 하고요. 네. 정말 행복한 시간을 보내요. 그리고 삿포로는 돈을 줬잖아요. 라스베가스는 카드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필요한 거, 리조트 안에서 먹고 싶은 걸 먹을 수 있었고, 또 웰컴 박스로 이렇게 침대 위에 이렇게 선물들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레이디 가가 공연도 보고요. 그리고 그냥 어딜 가도 찍어도 예쁜 엘도라도에 가기도 하고, 그리고 돌아오는 이제 밤에는 같이 스폰서님들과 함께 가족 사진 같은 느낌으로 이렇게 사진도 찍고, 전체 우리 위너스 리더님들과 사진도 찍고요. 이분 다 다이아몬드 이상들이세요. 엄청 많으세요. 그리고 LA로 가서 헐리우드랑 또 비버리 힐즈를 둘러보고 UCLA 대학교에 갔다가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비즈니스 클래스에서 먹고 돌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자두가 5개 있을 때 각각 한 사람씩 자두를 먹어야 공평하죠. 근데 만약에 누군가가 2개를 집으면 욕심쟁이란 말이 나오잖아요. 근데 만약에 자두가 책상 위에 100개가 있으면 욕심쟁이란 말 안 하실 것 같죠? 너는 자두를 좋아하는구나 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우리가 뭔가 내 것을 먼저 채우고 또 나눌 때 이 세상이 더 훨씬 아름다워지지 않을까, 제가 여기서 배워요. 그래서 저는 이 두 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컴패션에서 키우고 있다가요, 여기 위너스 다이아몬드 이상 리더님들과 함께 필리핀에 직접 가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 또 두 아이를 더 입양을 하게 돼서 지금 필리핀에 4아이의 엄마예요. 이렇게 나눔을 배운다는 것도 저에게 너무 감사했고요. 또 마지막으로 가장 마지막에 다녀온 두바이, 퍼스트 클래스였고요. 아랍에미리트 항공에 이 비행기 안에 욕조가 있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고요. 또 잠잘 때는 이렇게 담요를 깔아줘요. 푹 주무시라고. 그리고 두바이에선 이렇게 금목걸이에 웰컴 선물들이 있었고, 저희 파트너들과 함께 가서 버즈 칼리파도 가고, 또 홍진희 리더님의 룸이요. 너무 예쁘죠? 이렇게 예쁜 룸도 투어하면서 정말 멋진 시간을 보내요. 제가 아메이를 안 했더라면 이런 사하라 사막을 밟아볼 일도 없었고요. 또 혼자도 아니라 제가 정말 사랑하는 파트너분들과 함께 이런 시간을 보내고 이런 공연과 행사를 함께 한다는 건 전 진짜 행복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시간들과 여기서 느낄 수 있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이런 아메이란 도구를 제안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난 바빠, 노 땡큐라고 하고 더 그냥 원래 살았던 어려운 환경을 고수하고 계시는 거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한 번쯤 꼭 알아보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이 노아의 방주라는 영화 이야기를 드릴게요. 제가 우리 아이랑 이 영화를 보다가 울컥 눈물이 났어요. 왜냐하면 여기에 보이시면 이 주황색이랑 보라색 코가 큰 동물이 주인공인데 이 동물은 육지에서 띠뚱띠뚱 걸어요. 걸음걸이도 느리고 생김 대도 요상하고 깜짝 놀라면 파란색 방귀를 껴요. 그래서 거의 왕따예요, 왕따. 쟤는 좀 이상해, 독특해 이런 이야기를 듣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홍수가 이제 일어날 거라고 하면서 노아의 방주에 동물들이 다 초청을 받게 돼요. 그래서 너무 이게 애니메이션이다 보니까 기린 통과, 이렇게 명단이 있어야 돼요. 사자 통과, 코끼리 통과. 그런데 이 두 명이 왔는데 안 그래도 왕따고 외로운 이 둘을 명단에 없어요 하고 못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어떡하지? 왜 쟤네 둘을 안 태울까? 하나님이 그러실 리가 없는데 막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리고 비가 오기 시작하고 막 물이 차오르니까 이제 바위 위로 도망가는데 그때 이 뚱보 동물을 만나요. 나도 데려가줘. 이렇게 해요. 나도 명단에 없었어. 그런데 몸이 뚱뚱하니까 걸음걸이가 더 늦어서 쟤를 버리고 갈까 봐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래도 같이 이게 아이들 보는 영화니까 아니야 친구니까 같이 가자 하고 산꼭대기에 같이 올라가게 되고 결국 물이 차올라요. 여러분 근데 어떤 일이 생겼는지 아세요? 제가 진짜 그때 울컥했던 게 물이 확 차오르니까요. 이 동물들은 수중 동물이었던 거예요. 수륙, 양육. 그러니까 육지에서는 뒤뚱뒤뚱 거렸지만 물속에 들어가니까 그 뒤뚱거렸던 발이 물갈퀴였고 날아다녀요, 물속에서. 그리고 그 파란색 방귀는요, 나를 보호하는 보호색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물속에서 야호! 하고 막 헤엄을 치는데 갑자기 배하고 부딪힐 만한 위험한 상황이 생겼어요. 근데 그때 이 뚱보 친구가 나타나요. 알고 보니까 바다의 제왕 고래였던 거예요. 제가 이 영화를 보면서 왜 울컥했냐면, 암에서 만나기 전까지는 어쩌면 우리도, 나는 왜 이렇게 좀 부족하지? 왜 이렇게 뭘 잘 못할까? 그리고 이렇게 부족한데 왜 이렇게 하고 싶은 건 많을까? 난 왜 이렇게 좀 독특할까? 사람들도 너 너무, 이렇게 지적도 하고, 그리고 그냥 평범하게 살아라고 하고, 근데 나는 포기할 수 없고, 뭔가 그냥 남들과 달랐던 나의 삶이 속상했고, 나는 근데 잘 못하는 그런 어떤 나의 모습을 갖고 사셨던 분도 있으실 것 같아요. 저도 그랬거든요. 그럼 저는 흙수저인데 나는 그냥 보통 평범하게 자란 보통 가정에서 자란 흙수저 수준인데 왜 난 이렇게 하고 싶은 게 많을까? 그리고 금수저를 부러워하면서 그런 독특함, 그냥 자족하지 못할까? 약간 뭔가 해보고 싶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고 싶고 그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근데 아메이를 만나니까요, 그게 다 이루어진 거예요. 제가 아메이 안에서 정말 헤엄치는 사람처럼 저도 제가 2년 8개월 만에 다이아몬드가 되고 4년 8개월 후에 파운더 수석이 될 거라고는 제가 홍진아님 처음 만나던 날 상상도 하지 못했어요. 리더님들 정말 풍덩 빠져보세요. 정말 또 다른 나의 모습, 램프의 진이가 다 튀어나오실 거라고 제가 믿어요. 그래서 이 사업을 하실 때 하우나 왓에 집중하기보다 내가 왜 이 사업을 하려고 했더라? 저는 저희 부모님이 보였고요. 저희 아이가 보였고 저희 인생이 보였어요. 제가 사업을 하면서 뭔가 어려움이 올 때도 뭘 해야 되지? What? Why? 이게 아니라 What? How가 아니라 Why? 항상 내가 이 사업을 처음 하려고 했던 그 마음, 그리고 이 안에서 만나는 파트너분들을 떠올렸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요, Y가 크면 이 사업이 힘들지 않고 즐겁거든요. 전 마지막으로 제가 늘 느껴요. 왜 의미가 있냐면 제가 그 Y를 가지고 열심히 도전을 하면요, 저의 성장된 모습으로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요, 그분들이 전도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의 도전이 의미가 없지 않고요, 또 제가 열심히 도전하면서 행동할 때는 늘 기도하게 돼요. 그래서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을 늘 찾으면서 동행하면서 정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리더로 만들어 가주시는 걸 제가 느꼈습니다. 누군가를 잘 살게 만들어주는 거, 그게 진짜 잘 사는 거고요. 어쩌면 우리는 그냥 이 세상에서 그냥 보이지 않는 돌멩이처럼 살았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보석은 빛이 가득한 곳에 있을 때 보석인 게 티가 나요. 아무리 예쁜 보석도 동굴 안에 들어있으면 그냥 돌멩이인 거죠. 그래서 제가 정말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이 위너스는 정말 빛이 가득한 곳이에요. 내가 그냥 돌멩이 정도로 알고 사셨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곳에 오시면요, 정말 이 환한 빛 안에서 나의 예쁜 모습, 내가 잘할 수 있는 것들을 발견하게
되실 거고요. 이 안에서 또 그 빛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기회와 사랑을 나눠줄 수 있는 사업이 될 거라는 걸 제가 확신합니다. 긴 시간인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11월 말일 행복하고 즐거운 연말을 준비하시는 시간 되시기를 응원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